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 맥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서 삼겹살과 소맥조차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까? 노종면 의원은 이 룸살롱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이며 집판사가 이 업소를 출입한 것도 한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판사 옆에 있는 동석자도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의 핵심은 접대였지만 이젠 거짓말 논란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란 재판장에서 본인이 사석입니까? 그 자리가? 거기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면 안 밝혀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판사의 법복을 당장 벗겨야 한다며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다들 보셨죠? 네. 네. 이거 온 국민이 이렇게 같은 사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 단합의 시간입니다.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오늘 민주당에서 1시 50분에 공개했던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기현 판사 외에 동석자 2명,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분들은 사진이 처음 공개될 때부터 저렇게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아마도 홀 사진으로 보이는데 예, 그 업소의 분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진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지금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얼굴이 아닐 테니까. 예. 일단은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그러니까 4차 재판이 있었고, 이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판사가 법대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의혹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본인은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공개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후 1시 50분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된 수순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증거 없이 민주당이 그렇게 세게 나왔을 리는 없고 오늘 백브리핑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장 검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이게 여러 종류의 유흥업소들이 있는데 이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그 이제 접객원을 실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 형태의 뭐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이제 지기현 판사가 언제 누구랑 갔는지가 특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상적이다라고 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입장을 냈던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 이렇게 명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재판을 속개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다 떠나서 법대위에서 본인 얘기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최혜정 의원께서는 그 한겨레에서도 관련해서 취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했나요? 예, 그래서 뭐 이 업소냐 저 업소냐 이렇게 좀 추적도 하고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민주당에서 사진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걸 또 특정하는 그
노력들이나 취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아예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기현 판사가 앞서 얘기했던 삼겹살의 소맥하고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재판의 주인공이 바뀌었죠. 원래는 윤석열 재판인데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로 사실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는데 오늘 앞서서 이제 그 법대에서 말을 한 게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신상 발언을 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네 삼겹살에 소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공격 이런 식으로 예. 이거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모론 내지는 이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정도로 이제 퉁치고 넘어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판사가 판사가 법대 위에서 이렇게 금방 드러날 사안을 가지고 누가 봐도 금방 뭐 사진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예.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판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체가 일단 이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을 누구나 다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때요? 박성민 최고 그 혹시 다른 사진들이 더 있습니까? 뭐 느낌상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기는 한데 뭐 정확하게 당에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위로 이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걸 봤을 때 당에서 이제 검증을 허투루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외에도 지금 계속 이제 사법부의 어떤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같이 동석한 사람이 유관 관계자인지에 대해서 밝혀라. 뭐 사건 관계자라든지 그러니까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사법부가 어쨌든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종의 최후 통첩처럼 마지막 기회를 계속 사법부에게 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그냥 지기현 판사 말 맞다나 판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직접 업소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뭐 제보자로부터 여성 종업원들과 이 지기현 판사가 고가의 술을 즐겼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었고 예. 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이제 굉장히 그냥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투루 검증한 것은 아니고 아마 더 날릴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앞서도 뭐 세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재판을 하는 게 맞느냐? 바로 이 이야기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냥 뭐 어떤 재판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특히나 이제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이고 오늘 윤석열 재판을 오후 재판을 재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그리고 또 23일이 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을 계속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본인이에요. 그런데 본인과 관계된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잠시 한번 다음 주 정도 26일이죠. 예. 이 전국 법관회의가 있을 그렇죠. 텐데 예. 법관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나오겠지만 그 다음 순위로 나올 사람은 바로 지규현 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원포인트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구속 취소 결정을 네. 내려서 정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런 사생활 논란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탈리아에서 마니뷸리 때라고 깨끗한 손 운동 얼마나 그 검사들이 추접스럽게 부정부패를 하는지 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깨끗한 손 이런 사람한테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어느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지규현 판사가 보여준 기괴한 행동들이 많았잖아요. 예. 인정신문조차도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자리도 저 뒷자리에 배치를 한다. 뭐 그리고 그 뭐 김용현 재판 그다음에 뭐 노상원 재판 이런 것들 비공개로? 전부 비공개를 네. 해서 오죽하면 재판 도중에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이 직접 손을 들어서 이거 의견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군인권센터에서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의견서가 와서 다음 재판부터는 공개하겠다. 여론이 안 좋으므로 뭐 이런 식의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두고 본다. 저는 법원이 더 이상하고요. 대법원이 더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면 일단 끊어내고 야 당신 일단 빠져 있어. 그리고 딴 사람 재판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거 당신 문제가 좀 클리어해지면 그때 다른 재판을 하든지 그때 추가로 들어오든지 해. 이게 맞지. 조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겨레에서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계속 현장에 내보내서 취재시키겠어요. 일단 현업에서 분리시키겠지. 이게 예.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 법원이 그 상식을 배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오후 재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네.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 우리 한겨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네. 가정에. 네. 아유. 비유가 부적절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기현 판사 개인의 어떤 판단 그리고 뭐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그렇죠. 이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 심판대에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공개가 됐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이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조처하는지를 지금 온 국민이 다 관심 있게 예. 이제 보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하. 보고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판사가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좀 철저한 진상을 좀 일단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